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여야 대선 후보들 간의 유세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성일종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셨어요. 무척 바쁘시죠? 예. 예, 요즘 바쁩니다. 네. 오늘 윤석열 후보는 호남 지역 선거운동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정치 보복은 생각한 적도 없고 하지도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 의미를 좀 설명해 주실까요? 저희 후보께서는 정치 보복을 하거나 네. 또 어떤 고의적으로 계획되어 있는 사정 같은 걸 하시질 않으실 겁니다. 네. 적폐청산을 하실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 때 네. 대통령 관여하지 않는다. 음. 법과 시스템에 의해서 한다. 아주 원론적으로 옳은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그 또 프레임으로 이렇게 여당에 공격을 하신 것 같은데, 네. 정말 이 정치 보복은 있어서는 안 되고요. 그러나 네. 부정부패라든지 또 위법한 행위 같은 경우야 네. 국가의 질서를 바로잡는 차원에서 국민들이 동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원론적으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오해를 네.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여당이 공격을 하게 되고 이용을 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국론이 분열될 겁니다. 아, 예. 여당이 이용하고 공격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있을 거죠. 국론 분열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오늘 민주당이요. 바로 윤 후보 발언에 대해서 정치 보복을 안 한다는 것 자체가 도둑이 제발 저려서 거짓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그 맥락에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하신 건가요? 2018년도 1월 달에 네. 이재명 후보님의 트위터에 이렇게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권력을 이용해서 예. 공동체를 파괴하고 법 질서를 어기며 사익을 취한 자들에 대한 단죄가 정치 보복이라고 불린다면 그런 정치 보복은 끊임없이 초고강도로 계속돼야 한다. 네. 이렇게 쓰셨거든요. 네. 저희 후보는 초강도로 할 생각도 없고요. 그런 의사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네. 정치 보복이라고 공격을 하게 되면 네. 그런 문재인 정권에서 적폐 수사를 한 거가 정치 보복이었습니까? 그게 정치 보복이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따지면. 네. 그렇기 때문에 여당이 지금 현재 수세 네. 국면을 벗어나기 위해서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말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예. 이거 정도를 우리 국민께서 판단 못 하시겠는가? 전 국민들께서 정확한 판단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아마 지금 많은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계신 부분이 야권 후보 단일화 논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 야권 단일화 논의는 좀 진전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어떤 것도 신청되는 것이 없습니다. 없고요. 예. 단일화라고 하는 것들이 그래도 국민들 보실 때에 단일화하는 명분이라든가 방법 이런 것들이 가장 보편적이고 상식적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런 단일화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 오간 것은 없다면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이 단일화라는 방안에 대한 어떤 인식을 가지고 계신지도 많이 궁금하거든요. 일각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위한 차기 대선 로드맵을 제안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이게 가능성 있는 실제 사실 보도인가요? 저도 보도를 봤는데요. 네. 어떻게 로드맵이 짜진들 대선 과정에서 그게 지켜질 리가 있나요? 아하. 저는 그런 걸 짜서 제시한다는 것 또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그걸 믿지도 않을 거고요. 아, 상대방 측에서요. 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은 한번 복귀해 볼 필요가 있지요. YS가 옛날에 3당 통합을 할 때 아주 소수의 민주당 의원들을 데리고 민정당하고 합하면서 들어가가지고 다 설득하고 정치력을 발휘해서 그 이후에 정권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예를 든다면은 지금 세석에 우리 국민의 당이 있는데 예. 이런 기회의 창을 열어서 보수 전체의 공정한 놀이 게임이 이루어지고 또 그런 곳에 와서 향후의 국가 경영에 대해서 꿈이 있다고 한다면 네. 후보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들이 다 환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아하. 그러한 큰 틀에서의 비전이나 이런 걸 갖고 함께 하실 수는 있다고 보는데 네. 거기에 무슨 로드맵을 짜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상상력에 불과하지요. 의원님 말씀은
안철수 후보가 과거 김영삼 전 대통령처럼 국민의힘으로 들어와서 국민의힘 내에서의 리더로 본인의 실력을 우뚝 서는 이러한 그 방향성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안철수 후보는 그래도 네. 컴퓨터 공학자이고 의학자 아닙니까? 네. 그래서 앞으로 변화하는 미래 산업사회에 비교적 전문성을 갖고 있는 리더이기 때문에 예. 저희 당내에서도 여러 의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거든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가치들을 통합을 음흠. 해서 예. 본인의 꿈을 이룰 수 있다고 하면 공정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는 네. 그런 넓은 공간을 함께 협력해서 만들어내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요, 특히 이제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께서 이런 말을 하셨죠.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하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요구한 대로 따라가는 수밖에 없다.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일각의 전문가나 언론에서도 국민의힘에서는 단일화 없이도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이 있어서 단일화에 소극적이다. 이런 평가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국민들께서 그 판단은 다 하실 거라고 봅니다. 42.195 마라톤을 뛰는데 한 선수가 40km쯤 뛰었어요. 네. 한 선수가 한 30km쯤 가고 있는데 앞에 간 선수 보고 40km 이상만 거기까지만 뛰고 기다렸다가 내가 가면 거기서 다시 하자는 거잖아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그런 네.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네. 다 모든 것들이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때에 네. 비교적 상식선에서 판단을 해야 한다고 보는 거지. 그게 공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개인적으로 성일종 의원님께서 뭐 현 상황에서 판단하시는 단일화 성사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저는 얼마든지 단일화 가능성이 야권 통합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한 워딩이겠죠. 야권 통합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안철수 후보께서 세 가지를 얘기를 하셨어요. 예. 미래 국가 경영에 대한 미래 비전에 대한 가치를 공유하자. 함께 이 부분을 수합을 해야 된다는 거 하고요. 두 네. 번째 서울시장 선거할 때에 여론조사 방식으로 국민 여론 경선을 하자는 거 하고요. 네. 세 번째는 러닝메이트 하자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 두 번째 요구했었던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경선 방식은 음흠. 대권 방식하고 지역하고는 틀리는 겁니다. 네.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지역의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경우 강력하게 요구하는 그 시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그게 정책에 반영이 됐었을 때 그 표가 그쪽으로 많이 이동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리고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지역 살림에 외교, 국방 이런 것들이 빠져 있는 네. 또 큰 국가적인 정책의 아젠다인 경제나 이런 것들이 빠져 있는 지역적 살림인데 국가 경영은 그렇지 않잖아요. 네. 총괄을 하지 않습니까? 네, 다르다 완전히. 예, 그렇기 네. 때문에 이 국민 여론조사 서울시 했었던 방식하고는 좀 틀리다고 보고 네. 또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때도 역선택 방지에 대한 조항이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고요. 오늘 송영길 대표가요. 윤석열 후보는 국민이 아니라 건진 법사와 주술이 불러낸 후보다라고 하면서 그 무속 연루 또는 뭐 신천지 연루에 대한 비판을 민주당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대표로서 하실 말씀은 아니시지요. 네. 좀 격이 떨어지는 말씀을 하셨다. 또 송영길 대표는 좀 격이 있고 그래도 5선이고 인천광역시장도 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네. 민주당이 이러한 무속을 가지고 저희 당 후보를 공격하는 것은 좀 너무 유치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네. 민주당 종교분과위에서 16명한테 이런 분들 다 임명장을 준 적도 있습니다. 또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받으신 분이 네. 오살의식이라고 그래가지고 집에 묶어가지고 뭐 팔다리 자르고 하는 이런 네. 참 조선시대 장희빈 보는 것 같은 드라마 보는 것처럼 하셨는데 예. 여야를 막론하고 큰 대선을 하는데 국민들한테 이런 걸 자꾸 얘기하는 것은 네. 짜증나게 하는 거고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그 부분은 무속이나 신천지 연루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유치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뭐 그 정도는 누구나 하는 건데 왜 그거 가지고 문제 삼느냐라는 점에서 유치입니까? 국민들 수준이 요즘에 무속 수준은 다 벗어나셨거든요. 네. 뭐 운세를 좀 본다든지 뭐 이렇게 재미삼아서 좀 상황이 어렵고 할 때 잠시 보는 그런 뭐 위안적인 요소는 있을지 모르나
이런 무속에 빠져가지고 의사결정을 하거나 네. 또 아니면 이런 거에 의해서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하는 게 여야를 떠나서 그 누가 있습니까? 또 일반 국민들께서도 자기 인생을 이런 데 거시는 분이 없으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가를 이끌어가는 정치권에서 이러한 것을 자꾸 공격하고 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표를 잃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의원님, 오늘 대장동 관련해서 새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지난 2012년에 김만배 씨가 당시 민주통합당이죠. 민주당 의원 보좌관을 통해서 2억 원을 줬다. 남욱 변호사로부터 이런 진술이 나왔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특검으로 이 의혹 풀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계십니까? 특검을 예전부터 계속 요구를 했었죠. 민주당이 네. 처음에는 특검을 반대하고 또 시간 끌기를 해서 지금까지 온 이력들입니다. 이거는 뭐 특검뿐만 아니라 그 이상도 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네. 대한민국의 이 부정부패가 판친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 대장동뿐만이 아니라 이와 연관된 사업들이 굉장히 의혹에 지금 현재 휩싸여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다음에 반드시 정리를 해야 한다고 저는 보지요. 네. 혹시 뭐 특검 그 이상이라고 한다면 특검 이외에 어떤 것들을 더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땐 뭐 특검 가기 전에 이미 대선이 끝나고 나면 검찰에서 수사를 하게 될 거고요. 네. 또 그게 부족하다고 한다면 특검과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국회에서라도 이런 분들 불러다가 네. 어떻게 된 연연인지 한번 이런 것들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측에서는 해당 의원은 전혀 본인과는 상관이 없다. 보좌관도 김만배 씨와는 일면식도 없다. 오히려 국민의힘 측에서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수사 기록이 기밀인데 왜 불법적으로 이 시기에 나왔느냐.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수사 기록이 나오고 안 나오는 것은 검찰 가서 따지면 될 거고요. 그러면 수사 기록이 잘못됐다는 건가요? 이 검찰은 문재인 정권의 검찰입니다. 지금 그 두산건설 같은 경우에 병원 부지인데 상업용지로 바꿔준 거 아닙니까? 성남 FC 관련 의혹이요? 그렇습니다. 성남 FC 관련도 그렇고 또 백현동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같은 것들을 다 지금 이 정부 하에서 벌려놓은 일들입니다. 지금 후보가 재임할 때 벌려놓은 일입니다.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그렇습니다. 수정을 좀 하겠습니다. 성남시장으로서 재임 시에 벌려진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대장동만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수사 기록이 잘못됐다는 건가요? 그건 아니지요. 그러니까 수사 기록은 이 정권의 검찰에서 한 거고 이 정권에 연장하게 되는 대권 후보의 재임 시절에 일어났던 일인데 그러면 수사 기록이 잘못됐으면은 그때 가가지고 수사 받아서 정정하면 될 거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뭐 앞으로 20여일 남았는데요. 건강 관리 잘하시고 선거까지 잘 치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